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애플 주가가 급락한 영향으로 내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82% 하락한 24,462.94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85% 하락한 2,670.1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7% 내린 7,146.1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가 상승 의지가 강력한 데다 전 세계에서 수요도 급증해 당분간 원유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74달러 6센트의 거래를 마쳐 2014년 11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68달러 47센트로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두바이유도 배럴당 70달러 75센트로 약 3년 만에 최고치에 올랐습니다. 오는 27일 한반도 운명을 바꿀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 남측구역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는 순간부터 모바일을 포함해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의제로 설정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경우 5월 말에서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부터 주요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26일 경영실적 컨퍼런스 콜과 함께 1분기 영업성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6일 실적 가이던스를 통해 올 1분기 매출 60조 원, 영업이익 15조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9%, 57% 늘어난 수치입니다. 26일에는 LG전자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인정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시멘트와 건설 등 남북 경제 협력주가 급등한 영향으로 2,470선을 회복한 반면 코스닥 지수는 최근 이 제약 바이오주의 거품 논란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는 바로 27일에 예정이 돼 있는 남북 정상회담일 텐데요. 지정학적인 위험에 그간 할인을 받아왔던 국내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4월 23일 월요일이고요. 7중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와 함께 투자 전략까지 점검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이번 주 이슈입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보겠습니다. 27일 금요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이번 주 1분기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정점을 맞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봅니다. 최근 2주 사이 바이오주 거품 논란이 증폭되면서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살펴봅니다. 예, 지난주 국내 시장은 1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27일로 예정돼 있는 남북 정상회담, 또 북한의 핵개발 종식 선언 등 한반도 리스크 완화 가능성으로 시장 내 상승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한 주였습니다. 자, 여기에 한동안 변동성을 제공했던 미중 간 무역 전쟁, 또 시리아발 중동 리스크 등이 잠잠해지면서 기대감을 더했었는데요. 먼저 지난주 시장 점검하고 이번 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부터 도와주십시오, 대표님. 네. 일단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은 0.8%의 상승.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한 0.3%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 이유. 일단요,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의 개선 모양새가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부분. 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바이오주들에 대한 거품 논란이 조금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부분. 물론 시장 내 코스닥 벤처 펀드의 출시, 우리 출시 열흘 만에 1조 원에 달하는 그런 대규모 금액이 시장 내 유입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의 다소간의 좀 약보합세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실적 시즌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거품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분명히 인식을 좀 하시면서요, 앞으로 내가 바이오주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아니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안 지금 현재 시급해 보인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 내 지난주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시리아발 리스크가 주 초부터 다소한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이슈, 이런 부분이 시장 크게 이제 어떤 변동성의 요인으로 잔존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시장은 일단 그런 우려감 부분들이 이내 다소간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 후반이죠, 27일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발전이 되어 갔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지난주 그림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라 하면 흔히들 대표적으로 인프라 관련된, 건설과 관련된 주식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주, 시멘트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남북 경협주의 대표 주자로 인식이 되면서 큰 폭의 주가 개선이 나타났었고요. 현대차 관련된 소위 말하는 지배 구조 조정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 역시 시장 내 큰 흐름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미국 펀드들의 긍정적인 어떤 그런 반향들 나타나주면서 주가 긍정적인 흐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 상황, 먼저 그 바이오 거품주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일단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차원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R&D 관련된 소위 말하는 연구개발비의 회계 처리 관련된 이슈가 한 서너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슈화돼 왔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 시즌 마디마다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거품 논란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바이오주들, 소위 말하는 고평가 부분이 계속된다,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지면서 결국은 이 거품주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 이야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흔히들 이제 그 바이오주는 특히나 연구개발비가 가장 큰, 어쩌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비용 부분에서요. 근데 이 부분을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라면 매년 조금씩 비용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회성 비용으로 상각을 해버린다. 아니면 한 3년에 걸쳐서 상각을 해버린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비용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되면서 자산으로 분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비용이 상당 부분 조그맣게 그 손익계산서에 인식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익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 보이는, 소위 말하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고요. 연구개발비로 일시적인 상각을 하게 되면 비용의 상대적인 대규모 상각, 그러면 이익 규모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 이로 인한 실질적인 순이익의 그림이 상당 부분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 대다수의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산 상각이 아닌 비용 상각 쪽으로 상당 부분 이 부분이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우리나라는 이것이 아닌 자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착시 현상이 시장 내에 많이 나타나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실질적인 그들의 수치보다는 상당 부분 고평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 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 거품 논란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착시 현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지금 현재 이렇게 자산 상각적으로 비용을 적게 계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바이오 주식의 어떤 그 PR, 평균 PR은 약 한 45배에서 50배에 달하는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게 만약에 거꾸로 연구개발비로 일시적인 손익계산서 상에서 상각 규모를 좀 키우게 된다라면 순이익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PR을 더 높이게 되는 그런 그림을 만들면서 지금 현재 45배에서 50배가 아닌 100배, 200배 PR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품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흔히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저는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매출액이 불과 400억, 500억 원에 불과한 바이오 회사들. 근데 시가총액이 무려 1조 원이 넘는다라는 그런 그림. 순이익이 400억, 500억인데 시가총액이 1조 원이다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수치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매출액입니다. 이익의 규모가 아니라 매출액이 400억, 500억 원에 불과한 회사들의 시가총액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번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이번 실적 시즌의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다음 실적 시즌에 또다시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 시장 내 계속 잔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어찌 보면요, 지금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에 유입이 된 1조 원의 자금, 이들 자금 중에서 거의 한 70-80% 이상을 바이오에 담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벤처펀드 나중에 어쩌면 이런 악효과, 수급의 악효과 부분으로 부메랑으로 우리 시장을 오히려 거꾸로 압박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놓으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 조금 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남북정상회담 얘기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죠. 남북정상회담. 지금 현재 남북정상회담 올해 이번에 2018년 올해 이번 4월 27일 날 열리게 된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과거 2000년에 한 번이 있었고요. 2007년 8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이 과거 두 번을 좀 돌아봤더니 남북정상회담 발표일과 남북정상회담 실시일,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실시 이후 우리 주식시장의 흐름, 패턴이 좀 보이더라라는 그런 그 연구조사가 좀 있었습니다. 발표일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었고 발표일로부터 실시일까지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났었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무슨 공동선언문 발표 직후에는 주가는 조금 좀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근데 이번에는 조금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좀 가져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을 남겨놓고 있죠.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기간까지,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보다는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에 조금은 더 주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좀 기대치로서 계속해서 그동안 주가가 상승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4월 27일 이후에도 주식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지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것, 그 금리 인상기라는,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이다라는 점. 과거 한 2년여간 금리 하락기에 있어서의 실적 시즌을 맞이하는 부분과 금리 인상기에 있어서의 실적 시즌을 맞이하는,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눈은, 시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성장주와 가치주의 어떤 그 시각 차이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과거 금리 하락기에는 성장주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게 나타났었더라면, 지금 현재 금리 인상기에는 금리 인상기에는 오히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낮은 주식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속에서 지금 현재 IT와 바이오, 소위 말하는 성장주의 대표 주제죠. 동시에 상승하는 쌍끌이 매수 장세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시장은 상승을 해나가는, 관심을 가져나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번 실적 시즌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난 2월 말에서 3월 IT 주식의 상당 부분 어려운 기간이 우리 시장은 물론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IT주들이 다시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 애플 컴퓨터의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일단 페이스북이랄지 전반적인 팡 주식들의 약진이 계속해서 어떤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기대감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다시금 기술주들의 약진, 재부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반면에 우리 시장에서는 바이오 주식은 조금 좀 계속되는 어떤 실적에 대한 부담 논란,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에 지금 현재 휩싸여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동시다발적으로 IT도 같이 오르고 바이오도 같이 오르는 그런 시장의 어떤 그 패턴 보다는 둘 중에 하나만 어찌 보면 선택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별적인 강세 시장, 선별적인 장세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놓으실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번 주 관심을 가질 만한 경제 이벤트들 몇 가지 좀 추려본다라면요. 당장 오늘 이제 관세청에서 발표를 하죠. 4월 1일에서 4월 20일까지의 수출, 우리나라 수출이 얼마나 잘 됐느냐, 이 발표 지금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꼭 좀 관심 가지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26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1분기 GDP 발표 잠정치가 되겠고요. 22 통화정책회의의 금리 결과 예정되어 있습니다. 27일 금요일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의 1분기 GDP, 일본의 경제, 통화정책회의의 결과치, 소위 말하는 금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발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중요한 마디 이때 과연 어떻게 시장은 반응을 하고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 부분 판단을 꼭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슈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겠죠. 지난주에도 내내 덜 오른 남북 경제협력주 차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면 외국인들의 자금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어떤 종목 쪽으로 매기가 쏠릴 것인가 고민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로 갖고 예, 계세요?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 두 가지로 큰 대의적인 관점과 좀 집약적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대의적인 관점은 앞서 최영정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소위 말하는 우리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느냐, 예. 못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미시적으로 과연 어떤 업종이 더 모멘텀을 더 많이 보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먼저 이 미시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예. 남북 정상회담. 그러면 남북 경제 협력. 그러면 이게 당장 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여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남북 경협주, 한창 건설주나 시멘트 관련주들 조금 좀 너무 빠른 시장의 반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예. 되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중국 소비주들, 흔히 말하는 사드 관련 피해주들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님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PER이 한 16배에서 17배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 한 25배, 6배로 높여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소 내지는 완화가 그 디딤돌, 그 주춧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마도 이 부분은 우리 이번 남북 정상회담 쪽보다는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 쪽에서 그 해결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 이번 남북 4월 27일에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그 실마리를 제공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육자 간 남북,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아우르게 되는 육자 간 어떤 그 합의체, 이런 부분에서 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긍정적인 어떤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거의 주가 흐름 패턴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예. 일단 발표 1,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하는 발표 1, 우리 이번 같은 경우 3월 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날 시장은 한 1.5%의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지난 2000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이 발표일 4월 10일이었는데요. 3.9%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2007년 8월 8일 2.3%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발표일이 가장 주가의 상승이 높았다. 그 발표일로부터 이번 같은 경우는 3월 6일 날 발표를 한 이후 이제 4월 27일 한 달 반 정도, 한 2달 가까이 되죠. 예. 이 사이에 시장 얼마만큼 상승했느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지금 고려해 봐야 되겠다. 시장 계속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그 사이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이슈가 계속 시장을 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여기에 이 사이에 미국 FOMC의 금리 인상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되는 상승 추세를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직후 이제 그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게 될 텐데, 그 공동 성명문 발표 직후에는 통상 주식은 빠졌습니다. 시장은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은 좀 모양이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더 큰 그림을 그릴 만한 어떤 그 회담, 소위 말하는 육자 관련 구도의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배경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오히려 5월 말 6월 초까지 이런 분위기,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한반도의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 분위기가 계속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
분명히 그려져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부분은 아마도 외국인들의 수급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예. 외국인들의 수급은 일단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우리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맞물려서 환율, 원화의 강세 분위기도 상당 부분 진전이 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자, 이번 주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시즌이 정점을 맞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아서 관전 포인트 어디 두십니까? 일단 시장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예. 우리 시장의 그림, 성장주들 소위 말하는 주도주 논란이 종식될 수 있겠네. 주도주가 계속되어서 어떤 종목군들이 주도주로 나타날 것이냐라는 부분 한 가지. 두 번째, 미국 시장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정점이 과연 이번 기를 마지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돼서 연장되어 나가질 것이냐. 이번 주에 미국 시장에서도 팡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페이스북이랄지 아마존이랄지 그다음에 구글의 알파벳,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실적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인지를 해 놓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 시장 내에서 소위 말하는 주도주들이 과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것이 이번 주 실적 시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베이스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는 금리 하락기가 아니라 금리 인상기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적으로 최소한 2차례 이상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한편에서는 오히려 시장, 실업자 발표가, 그러니까 고용지수랄지 아니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있을 미국의 1분기 GDP 수치에도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좋게 나와도 고민이 되고 안 좋게 나와도 고민이 되는. 이게 왜냐하면요. 좋게 나와버리면 이 부분은 다시금 한 바퀴 돌아서 FOMC의 금리 인상에 대한 핵심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GDP가 너무 좋게 나와도 오히려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근데 안 좋게 나오면 안 좋은 만큼 또 시장은 또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행보를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느냐. 금리 인상기에 이미 진입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과 가치주들에 대한 관심, 이 두 가지 부분 중에서 성장주들은 조금 슬림화되어질 가능성, 가치주들의 관심은 조금 더 확산되어질 가능성,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가치주들의 대표주자, 경기 민감주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성장주들의 대표주자는 IT와 바이오, 헬스케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IT와 바이오, 헬스케어 모든 종목이 다 갈 수는 없다.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속에서 다소간에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더라. IT주들이 잠시 주춤했었다가 그때는 바이오들이 올랐었죠. 지금 현재 바이오들이 주춤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 진행되고 있다. 아마도 IT주들에 대한 관심의 재부각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예. 24일 SK하이닉스와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25일은 SO일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GS건설에 대한 시장 내 지금 현재 관심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예. 이번 실적 발표 상당히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6일에는 이제 실질적인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죠.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대차, LG전자, 두산인프라까지
그리고 27일에는 CJ 오쇼핑과 스튜디오 드래곤, 삼성중공업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이번 주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빵 주식은 물론 S&P 500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 중에 30% 이상, 3분의 1 이상의 기업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쏠려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예. 실적 시즌 맞이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인 코스닥 벤처펀드의 자금이 오히려 코스닥 시장 이 바이오주 거품을 야기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으로 앞서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좀 여쭤볼게요. 코스닥 이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떠십니까? 일단은 저는 뭐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계속해서 좀 조심해서 예. 투자에 임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바이오 거품 붕괴 이 부분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될 것이다.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최근 왜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급락이 됐다가 계속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의 어떤 미스매칭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밸류에이션의 미스매칭 부분.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그 연구 개발비에 대한 회계 처리 이슈가 아직 시장 내 주요 노이즈로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예. 외국인과 기관 역시 상당 부분 매도세에 연일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국민연금 제약주 계속해서 비중 축소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바이오주 좀 계속되는 어떤 조심스러운 실적, 특히나 실적 시즌 중에는 조심스러운 행보가 필요해 보인다.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투자 전략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기라는 부분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금리 인상기. 금리 인상기는 가장 먼저 다가오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통화 당국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주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럼 인플레이션의 주요 배경이 되는 부분은 경기 민감, 경기 소재 관련주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자재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주의 움직임 분명하게 잘 관심을 가져 나가셔야 되고요. 이 부분 산업재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지시고요. 한반도 리스크에 대한 완화.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시총 대형주와 남북 경협 관련주, 인프라 관련주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예. 무역 전쟁과 관련된 부분 아직 끝난 부분 분명히 아닙니다.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 좀 전환해서 생각하시라라는 부분. 영향권에서 상당 부분 제외되어 있는 것이 중국 소비주일 테니까요. 이 부분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성장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다라는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서 옥석 가리기, 특히나 바이오주와 IT, 바이오와 IT 중에서 바이오보다는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성장주 중에서는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알아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관심은 올해 외국인들의 주요 관심사니까요. 이 부분 역시 계속 관심 가져야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 주의 시작 매주 월요일 신승용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시장을 움직일 주요 이슈에 대해서 분석 들어봤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저희 선제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선제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 김수입니다. 예, 자,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보죠. 네, 계속되는 혼조상세 우선 수익을 지키면서 변동성을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번 주에 320 지수 안착 여부에 주목을 한다. 안착을 할 수 있을 건지 못할 건지. 그래서 지속적인 매수 이외에 눌림, 그 다음에 다시 저희가 배팅을 매수 쪽으로 계속 들어갔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저가 매수에 최저가 매수 배팅의 마무리, 그 다음에 다시 제 매도에 316.50까지 목표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315.70, 80 뭐 이 자리까지 오면서 저희 마지막 매도까지도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본 목표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혼주 장세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큰 장들 혼주 장세지만 여전히 그냥 보합을 보고 또 큰 이슈를 기다리겠다는 거죠. 자, 오늘 예상 지지력들 이미 야간장 때 316을 찍고 316 중반에 와 있지만 여전히 저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지지력 확보에 그다음에 오늘 뭐 아랫 구간에서는 눌림 매수 위에서는 반등 매도를 노려야 되겠죠. 예상 저항은 319.50을 볼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금요일날 끝났던 매도 그림 고점과 저점을 제외한 중간 안에서 보합권 형태를 유지할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이 이상입니다. 네. 예, 저희 바로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네. 자, 달러 인덱스 지속적으로 한 파동이 이 구간에서 잠깐 눌려서 저희가 약간 눌린 구간 대비할 때 좀 굉장히 복잡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가 원했던 구간에서 89지수 89.25까지 다시 매도로 열고 나서 지속적인 고점을 향해서 배팅을 하고 있었죠. 자, 그게 저번 주에 뭐라 그랬죠? 90지수 확인한다고 보고 90지수 안착이냐 아니냐를 관심에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0지수를 좀 더 넘어가는 구간까지 목표로 열고 있기 때문에 90지수까지 지속적으로 매수 배팅을 했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90지수 확인은 했고요. 그 다음에 지지력 추가 돌파 가능한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점에서는 바로 쫓아가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력에서 매수 쪽 배팅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달러 강세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구간은 다 찍었다고 보고요. 이제 지지력 여부가 중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매수 쪽으로 강해진다면 모든 상품군 종목들은 상대적인 기축통화의 강세에 눌림을 당하겠죠. 자, 그렇다면 유로 달러도 저희 지속적인 매도 관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들 매물대이기 때문에 혼조세 뜰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제 월요일이니까 또 보합 혼조세를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저항은 1.2410대고요. 2410대 이 구간들 작은 저항들을 두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여전히 저가 부근을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2370대 1.23700대죠. 자, 우리가 이미 오전 중에 보고 있는 사이에 얘네들 내려와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지력이 이제 반대로 저항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쫓아가는 매매는 지양들 하시고요. 이제부터 추가적인 매도 쪽으로 돌파가 추가적으로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등을 기다렸다가 매도로 누르시기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 눌림에서 매수 노린 것처럼요. 그래서 모든 그림들 지지력이 뚫린다면 그 얘네들은 추가적인 하방을 열어놓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방이 열렸다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는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합권 매매 추가적인 하방 돌파가 있는지를 본다. 그래서 하단부 뚫는다 그래서 쫓아가지 마시고 여전히 반등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상 저항까지를 열어놓고 기다리는 매매가 유효하다. 그래서 오늘은 아래 하단부들 배팅 쫓아가지 마시고요. 1.2410대까지 반등을 준다면 걔네들은 이 구간에서 윗구간에서 기다렸다 재매도를 노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저가에서 쫓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요일날 어느 정도 그림이 마무리돼서 얘네들은 확인하다가 돌리게 되면 대다수 그림들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달러 배팅은 눌림을 기다리라.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반등을 기다리면 되겠죠. 자, 크루드오일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68달러 깨는 거에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 68달러 쉽게 깨지 못한 상태라서 68.40부터 20까지 많은 물량들을 정리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홀딩 전략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67.60대까지 내려온 아이들 다시 이 구간 혼조세를 띄고 있죠. 누가 봐도 혼조세입니다. 이 구간들 가장 깨기 어려웠다는 거 아실 거고요. 얘를 깬 다음에 다시 혼조세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표 전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좋을 거고요. 확산의 그림도 이렇게 채널을 혹은 추세선 확산을 그어놓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그림이 끝난 상태에서 혼조세다. 자, 그렇다면 68.50대 저항을 두고 고가 상단부 제약에서 먼저 배팅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68.80까지의 손절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 구간은 68.00대. 자, 물량들이 아래 67.60대까지 있겠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혼조세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저항의 지지력을 보고 이 구간들 월요일, 화요일 예상 혼조세를 두고 본다. 단 얘네들을 깨고 갔다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는 자제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번 주, 지난주 원유 재고 자체가 많이 줄어서 눌림이 있는 다음에도 지속적인 배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펙의 유가 조작 임의의 강세를 띠는 거는 용납할 수 없겠다 발언을 하면서부터 차익이 나온 상태입니다. 단 차익이 나왔다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죠. 시장이 얘네들 주목을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가 돌파에 대한 거는 이슈가 있어야지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점을 아람코나 오펙 쪽에서 가격을 호재성 뉴스가 조금만 있어도 무리하게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 또 지지하려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시장에 눈을 띄지 않게. 자, 그렇다면 우선은 이런 중요한 67달러나 68달러 위에서 놓을 때는 뒷자리가 00자리는 항상 지켜준다 생각을 하시고요. 고점 영역에서는 반등 매도, 그 다음에 아래 구간은 눌림 매수, 이 아래자리 68달러는 중수 이상, 그 다음에 초보분들은 매수 잡으시려면 아예 67달러 초반 두 자리를 나눠서 공략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자, 골드도 여전히 달러 강세 배팅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도로 쭉쭉쭉쭉 빠졌었겠죠. 자, 1341달러까지 빼면서부터 완전하게 얘네들은 눌림목을 형성한 듯 보입니다. 단 지지력들 꼭지점만 연결하게 되면 항상 지지력을 받아내고 있죠. 추가적인 매도 배팅들 하지 마시고요. 얘네 또 혼조세 보겠습니다. 자, 예상 지지력들 1334달러 아래 구간들 지지력을 받아낼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1340달러까지의 반등을 노립니다. 한마디로 얘네들도 똑같이 보합이지만 다른 종목들보다는 변동성이 좀 더 좋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눌림 매수라고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모든 구간들 이제 금요일까지 끝난 아이들은 수요일 날 지표나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는 보합 혼조세의 테스트 구간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추가 그림은 지지력을 받아냈을 때 추가적인 그림을 본다.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 90지수 위에서 약간 돌고 있는 아이들이 얘네들이 지지가 되고 달러 강세를 크게 낼 수 있는지의 관점이고요. 그 가능성은 50% 미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90지수 초반 90.0102 이 구간까지밖에 안 봤기 때문에 지금은 혼조세에 아직은 무너지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달러 지지력에 잘 관심을 두시면서 반등 매도, 그러니까 매도는 반등하는 아이들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저가를 낮췄을 때는 차익이 나오면서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무리수론 쫓아가면 자제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제 신세계 그 다음에 아침 시황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저도 시황 나가는 구간에서 전략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익을 얻었었고요. 매주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서울경제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은 별 무리 없이 잘 수익을 내고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매일 이 시간 선제 트레이더 만나보실 수 있고요.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짚어드렸습니다. 선제 트레이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 종목씩 전문가께서 추천을 하시게 될 텐데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이 공개가 될 거고 또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될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2부 박유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서해 도서, 흑산도, 홍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등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보구역은 앞으로 남해안 곳곳으로 더 확대되겠고요. 내일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과 제주도, 남해안에 60에서 100,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경기, 강원, 영서에 40에서 60, 그 밖의 지역도 20에서 40mm로 꽤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종일 쌀쌀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서울은 11도, 대구 13도로 어제보다 9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11도, 춘천 10도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종일 비가 오겠고 곳곳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지는 등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한낮에 전주 17도, 대구 1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낮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고요. 물결은 최고 4에서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안개까지 자욱한데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 서울, 경기, 강원, 영서부터 차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